안녕하세요. 은퇴생활비 2배로 불려주는 이천희망TV 이천입니다. 오늘은 실제 은퇴자들이 은퇴 후 겪게 되는 진짜 애로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일요일날 친한 중학교 동창의 아들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저희 친구들이 좀 그룹화되어 있는데요. 중학교를 졸업한 이후로 코로나 이전까지는 정기적으로 계속 만났기 때문에요. 일이라든지 아니면 가족에 대한 고민, 그리고 개인적인 고민까지 비교적 상세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모임이 많이 자제됐죠. 저희들도 거의 만나지 못했는데요. 코로나 끝나고 나서도 그 관성이 이어져갖고 만나지 못하다가요. 지난 일요일날 친구 아들 결혼식 때문에 만났는데요. 굉장히 오랜만에 만났던 반면에 굉장히 급격한 변화를 느낄 수 있었고요. 아무래도 제 나이가 정년을 앞두고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더 변화가 컸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보통 40, 50 세대를요, 부모님을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한테 부양받지 못하는 낀 세대, 부양만 받지 못하면 상관이 없는데 자녀를 계속 지원해줘야 되는, 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운 세대에 속합니다. 이번 친구들과 만남에서 그 어려운 세대의 어려움을 정말 통감할 수 있었는데요. 친구들 얘기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주제하고 일맥상통하기 때문에요. 친구들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먼저 본인 일자리 문제가 좀 심각해졌습니다. 한 친구는요, 대기업에 다니다가 작년 말에 권고사직을 당해갖고 회사를 그만두고 현재 재취업 공부를 하고 있고요. 또 한 친구는 코로나 때 그때까지 의류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장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편의점으로 업종을 변경했어요. 그런데 24시간 편의점을 여는 조건으로 프랜차이즈 본사 계약을 했는데요. 이 야간 알바 구하는 게 상당히 어렵고요. 구했다고 해도 금방 그만두기 때문에 한 2년 동안 본인이 야간 타임을 맡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건강이 많이 상했다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또 한 친구는요, 학원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일타강사는 아니지만 열심히 일을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는 주에 6시간만 근무를 하고요. 텃밭에 작물을 키우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한 친구는 대기업 가전업체에 부품을 납품하는 어떤 그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신규 부품을 개발하려면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리는데 그걸 계속 하는 게 이제는 점점점 더 어렵다고 해서 이제 사업을 접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딱 한 명 좀 편한 입장이었는데요. 저 빼고요. 공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내년 7월이 정년입니다. 따라서 지금 공로연수로 해서 급여는 한 80% 정도 나오고요. 시간은 좀 자유롭게 즐겁게 쓰고 아직 퇴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정적으로 많이 편한 상태고, 퇴직 후에는 개인 택시를 하겠다고 하니까 할 일도 정해졌기 때문에 상당히 편한 상태. 그 친구만 좀 유일하게 얼굴이 밝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인 일자리는 저희가 서울에서 학교를 나와갔고요. 다 직장에 들어가갖고 비슷한 경로를 갔습니다. 경로 이탈했다가도 바로 이제 복귀를 했고요. 여태까지는 그는 일관된 코스로 해서 쭉 왔는데요. 정년을 앞두다 보니까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깨달을 수 있고요. 이게 이제 본인 일자리가 변동이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소득이 많이 줄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저희 부모님을 비롯해서 친구 부모님들이 연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님들은 많이 돌아가셨고요. 어머님들은 대부분 90 전후신데요. 이제 어머님들이 많이 몸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한 친구는 치매 때문에 어머니 돌보느라고 좀 고생을 하고 있고요. 한 친구는 이제 어머니가 신장 투석을 계속 해야 된다 그래갖고요. 개인적인 속사정도 있고요. 따로 떨어져서 어머니 모시면서 간병하면서 재취업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어머니들도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들어가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냥 아프신 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아픔으로 인해서 간병을 하게 되고 간병에 나왔던 비용도 발생하고요. 돌봄에 대한 비용도 있기 때문에 이 소득이 준 상태에서 상당히 형제들이 분담한다 그래도 부담스러워하는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애들 문제인데요. 이날 중학교 그 그룹 친구들 중에서 아들이 처음으로 결혼한 겁니다. 전부 다 하나 또는 둘 정도 자녀들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들이고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3학년에 둘 다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결혼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른 친구 애들은 졸업하고 취직한 친구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결혼하겠다는 친구는 거의 없고 결혼하지 않겠다는 친구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통계에서 보면요. 30세에서, 만 30세에서 34세까지 결혼 안 한 비율이 거의 60% 육박하고요. 19세까지 범위를 넓히면 대략 한 80%가 결혼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직장을 다니던 학교를 다니던 간에 부모의 케어를 계속 받고 있고요. 이럴 때 경제적으로도 생활비가 좀 더 많이 들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엄마들 입장에서는 애들 케어하는 게 이제 끝나야 되는데
계속 이어지니까 육체적으로 상당히 힘들어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만남을 통해서 이런 세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다 작용하는 친구도 있고요. 아니면 뭐 두 가지, 아니면 한 가지, 뭐 이렇게 작용을 해서 하여튼 모두가 다 일단 힘든 상황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제 또래 시청자분들께서도요, 뭐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힘내서 좀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안고 이제 친구들과 헤어져서 돌아오다 보니까요,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고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이게 은퇴 전후 가구의 노후 생활 애로사항입니다. 은퇴 전 예상했던 애로사항하고 은퇴 후에 실제로 애로사항을 느끼는 거하고 두 개로 나눠지고요. 은퇴 전 예상은 2,756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은퇴 후 실제는 244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 자료는 지난달에 KB경영연구소 골든라이프 보고서에 있던 내용에서 제가 표를 좀 보기 좋게 약간 편집을 한 내용입니다. 은퇴 전 예상이나 은퇴 후 실제나 가장 힘든 거는 뭐냐면, 아까 제 친구들, 어머니들 간병하느라고 힘들다듯이 배우자나 가족의 간병이 압도적으로 좀 높았습니다. 반면에 자산관리 같은 경우는요, 은퇴 전 예상에서는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은퇴 후 실제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비중이 많이 떨어져 갖고 한 20.9% 정도, 이 정도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경제적인 준비에 있어서 생활비가 줄어들면 거기에 맞춰 살던지, 아니면 생각했던 것보다 적응이 된 건지, 뭐 이 두 가지 케이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제가 좀 유념해서 본 내용들은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표에서. 일단 우리가 가족이나 지인관계, 즉 가족, 부부관계죠. 아니면 자녀들과 관계, 아니면 부모도 있겠죠. 그리고 친구나 지인들, 이런 관계, 그리고 집안일, 그리고 음식이나 요리, 그 다음에 생활용품을 구입하는 것, 그 다음에 은행이나 병원 등 외출하는 것들이 은퇴 전에도 물론 이게 애로사항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실제로 이 비중을 보면요, 은퇴 후에 더 크게 힘들어 하시는 거를 이 표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은퇴 전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게 이제 자택 수리라든지 이게 13.9%고요. 금융거래라든지 이게 12.7%입니다. 뭐 이런 부분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은퇴 전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은퇴 후 실제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도 애로사항이 된다는 거. 사실 금융거래 관련해서는요, 아마 우리가 이제 오프에서 옛날에 우리가 금융거래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은행 가서 이제 업무 처리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나이 또래에서는 인터넷이나 아니면 모바일에서 하는데, 각종 이제 뭐냐면 다른 결제 수단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결제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운전도 좀 어려워하고요. 자녀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어려워하고, 단 특이하게 뭐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어떤 그런 의견도 있으니까 또 이렇게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걱정 없이 사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보고서에서 보면요, 우리가 희망하는 은퇴 연령은 한 65세 정도 되는데 실제로 은퇴하는 연령은 55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45세나 돼야지 은퇴 준비를 시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여기 있는 대부분은요, 45세부터 시작해도 충분하고요. 만약에 실제로 55세 은퇴를 한다든지 아니면 60세 은퇴를 한다면요, 한 D-5년 이내에 준비를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표에는 자산관리라고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자산관리보다는 노후생활비 마련 측면에서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다른 것들은 5년 이내에 준비해도 충분하지만 이거는 가능한 빨리 준비하지 않으면 노후생활비 마련하는데 정말 어려움을 겪습니다. 보통 우리가 20대는 결혼 마련 자금, 30대는 자녀를 낳고 키우고, 그리고 내 집 마련하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 비용들. 그리고 40대 때는 내 집 마련하면서 대출 꼈으니까 대출 비용 갚고요. 그리고 자녀들 사교육비가 압도적으로 들기 때문에 뭐 노후 준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마음을 안 먹으면 정말. 그리고 50대 들어서도 사실 애들 크면서 돈이 또 들기 때문에 마음 먹고 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여유가 없고요. 더 문제되는 건 뭐냐면, 아까 실제 은퇴 나이가 55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년은 지금 60세 보장되는 애 많지만요. 따라서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데다가 여유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방송을 시청하신다 그러면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시다면 상당히 다행스럽고요. 아니면 정말 적극적으로 노후 준비를 시작하셔야 되고요. 처음에는 상당히 적은 금액이고 티가 안 나지만요, 시간이 흘러서 축적되면요, 이 부분이 크게 늘어나고 노후에 저희가 생활하는데 큰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은퇴 후 가구들이 실제로 겪는 그 노후 생활의 어려움에 대해서 방송을 준비하면서요, 제 친구 얘기들을 주로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 모두가 아마 제 연령대에 계신 분들은 공감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고
뭐 주변 사람들도 겉으로는 다 행복해 보여도 나름대로의 문제 하나 둘은 다 갖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좀 더 용기를 가지고 힘을 내 갖고 잘 극복하면서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힘낼 거고요. 한동안 제가 강의 때문에 워낙 시간이 없어갖고 영상 촬영을 못했는데요. 오늘을 시작으로 뭐 자주는 못하더라도 가끔씩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